2024년 총선 이후 우리는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전과 동일한 여소야대 아니면 달라진 여대야소. 만약 그대로 여소야대일 경우에는 지금 지방정부에서 곡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재테크알림 준세입니다. 정말 눈 깜짝할 새해 2023년 개묘년도 끝이 나고 2024년이 한 달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2023년 한 해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인해 시장에 유동성이 생겼고 8, 9월까지는 집값이 바닥을 찍고 우상향을 하게 되면서 수많은 분들의 얼굴에 웃음이 만개하기도 했습니다. 집값 오름에 따른 안도의 한숨이라 할까요? 그러나 10월부 특례 보금자리론 중 일반형이 폐지가 되었고 집값은 다시 어둠 속으로 꺼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서울과 인천의 신규 입주 물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집값이 다시 상승할 거라며 여론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입장이 갈리게 됩니다. 폭락론자는 어차피 폭락만 외치기 때문에 어차피 집을 사지도 못하니 재해를 하면 되고, 상승론자 중에서는 무지성으로 무조건 상승을 외치는 사람과 이성적으로 하락이 또 올 거라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무조건적인 상승이 올 거라는 사람들의 생각을 한번 살펴보면, 이유는 오직 입주 물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상승이 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입주 물량은 절대적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 생각하셔야 합니다. 입주 물량이 많아도 집값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입주 물량이 적어도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상승 사이클에는 입주 물량이 많아도 받아주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뭐든지 쉽게 소화가 가능하지만, 찬물에서는 설탕이 제대로 녹지 않지만 끓는 물에서는 설탕이 녹는 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락 사이클에서는 입주 물량이 적어도 매수 수요 자체가 적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에는 조금만 먹어도 체한 것처럼 이상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렇습니다. 금리 등 여러 대외 상황은 여전히 부정적이고, 대내 상황도 마찬가지로 취득세 중과 DSR로 인해 매수할 주체가 상당하게 감소한 상태인데, 아무리 입주 물량이 줄어도 수요가 극히 적다면 결국 가까운 시일 내에 시장의 반전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년에 무슨 이벤트가 있을까요? 바로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4월 10일이며 경기 관전 포인트는 바로 여소야대 국면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입니다. 이걸 보고 꿀잼각이라고 하죠. 이전 정권에서 부동산 잡기에 제대로 실패하면서 5년 만에 다시 보수 진영의 권력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하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원래 저는 국방부 장관 이름은 모두 기억하는데 전 정권에서는 워낙 국방부 장관들의 활약이 없어 이름이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국토부 장관 이름과 그분께서 한 언행에 대해서는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피자 걸고 부동산 잡겠다고 하다가 피자집 자체가 망하게 된 이전 정권 사람들은 현 정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동산 정책들을 모조리 반려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겁니다. 지금 지자체들은 세수가 없어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 합니다. 지자체의 주요 세수는 바로 부동산 취득세인데, 취득세 중과로 인해 실수요자만 매수가 가능하니 부동산 거래 자체에 감소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지자체 재정은 고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 받으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으나, 마찬가지로 법인세 등 국세 역시 경기 악화 등의 원인으로 감소를 하였기 때문에 마냥 중앙정부에만 의존을 하기란 어렵다는 거죠. 대외 상황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2024년 총선 이후 우리는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전과 동일한 여소야대 아니면 달라진 여대야소. 만약 그대로 여소야대일 경우에는 지금 지방정부에서 곡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현 정권에서 협치하자고 시도만 한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매우 천천히 얼어붙은 시장이 풀릴 것입니다. 시점은 현 정권 말기까지 질질 끌 수도 있다는 거죠. 반면에 여대 야소일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완화, 지방 미분양 주택 대책 등 친시장적인 정책이 신속하게 실행되면서 부동산에 온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어쨌든 규제 완화가 실행되게 된다면 국지적으로 집값이 뜨는 곳이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핑계삼아 야당에서 맹공을 할 것은 자명한 일이죠. 내년 총선 이후 부동산 전망은 지금 어느 일방에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단정하는 것 자체가 내가 신일세 라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기꾼이라고 증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다만 유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총선 이후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현재 여러 지자체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속도의 차이일 뿐 규제를 풀어줄 확률은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취득세 중과 DSR 완화는 불현듯 다가옵니다. 그 시점은 맞출 수도 없고 그 시점 이후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은 비싸게 사는 겁니다. 불현듯 다가올 미래를 무작정 기다리는 것보다는 역대급 매수 기회가 온 5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저렴한 한 지역의 물건 위주로 매수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는 매수하면 2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싸게 사면 2년은 쉽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